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오늘은 클라라 박사님을 모시고 ADHD와 ADD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한국에서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내가 ADHD라는 이 라벨로 된 음료를 아이들한테 먹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 ADHD는 많이 들어봤었는데 ADD? 이거는 좀 생소하거든요. 그러면 이 ADD는 무엇인가요? ADD는 Attention Deficit Disorder라고 하고요. ADHD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예요. 그러니까 다 차이점은 하이퍼액티비티가 빠졌냐 있느냐의 차이인 거죠. H가 있냐 H가 있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ADD는 약간 조용하고 하지만 주의력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꾸 잊어버리거나 집중을 못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지만 하이퍼액티비티가 있는 ADHD는 말 그대로 충동성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 액션이 굉장히 크죠.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요즘에 한국 여자 되게 유명한 아이돌이 이 ADD를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ADD는 어떻게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ADD를 진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제 진단 인터뷰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질환을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DSM-5 체크리스트라는 것으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각종 행동 유형 같은 것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이나 지인들의 이야기들도 들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한 최소 6개월 정도의 그 여러 가지 행동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들도 같이 겸해야지 정확한 ADHD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정신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는 병원에 가셔서 정말 숙련된 분들이 검사를 해야지 정확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ADHD는 선천적이다 아니면 후천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약간 후천적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선천적일까요? 아니면 후천적일까요? 예전에 보고에 따르면요, ADHD는 선천적이다라는 비율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같은 형제 중에 얼마나 ADHD가 관련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형제에서도 한 30%의 발현율이 높은 걸 보면 선천적으로 많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후천적으로도 많이들 생기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다던가 이랬을 때 훨씬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뇌의 전두엽이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도파민 분비가 좀 부족하게 돼요. 그랬을 때 ADHD 증상들이 나타난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요즘은 선천적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도 여기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제 친구 아이 중에서 이 ADHD를 지금 겪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진짜 눈에 봐도 산만하고 막 집중 안 되고 이게 눈에 너무나 보여요. 그래서 되게 육아할 때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요즘에 보면 또 조용한 ADHD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 모르는 그게 나왔다는데 이 조용한 ADHD는 어떤 건가요? ADHD는요, 충동성과 그 다음에 집중력 부족, 그 다음에 과다 행동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맞아야 되는데요. 지금 조용한 ADHD 같은 경우는 이런 과다 행동이 좀 줄어든 거죠. 그 다음 충동성도 약간 줄어든 거여서 내가 주의력 부족은 있는데 갑자기 이거 하다가 이게 좋으니까 저거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적어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쉽게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의욕이 없거나 입맛도 없고 뭘 하더라도 카밍 다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하지만 자꾸 까먹고 약속도 잘 못 지키고 그다음에 자꾸 부르는데도 내가 나를 부르는지 잘 모르고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우리가 조용한 ADHD 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 ADHD를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약을 또 반대로 거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영양제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ADHD 약을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어요. 끊었더니 애가 또 막 이렇게 돼서 계속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는데 일단은 ADHD 약을 받으신 분들은 약을 드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조적으로 권장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들
첫 번째는 이제 오메가3예요. 오메가3는 정말 흔하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연구 보고들이 흔한 만큼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섭취량이 좀 부족했을 때는 이 과잉 행동이 많이 나온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잉 행동이 있는 소아나 청소년 또 이런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체내에 오메가3 농도가 적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이렇게 이쪽도 저쪽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가 되기 때문에 오메가3는 ADHD 증상을 조금 완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오메가3의 DHA는 뇌의 구성 성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L-티아닌이에요.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녹차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L-티아닌은 우리가 기억력 감소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기억력을 올리고요. 집중력도 올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서 사람들이 이제 녹차를 한 잔 마시면 내가 조금 집중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L-티아닌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L-티아닌은요.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해서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흥분성 물질인 글루타메이트가 달라붙는 수용체에 대신 결합해서요.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나타나는 긴장이나 흥분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흥분성 억제 물질인 가바와 글라이신 합성을 촉진해서 전반적으로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ADHD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한 연구에서 8세부터 12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L-티아닌을 6주 동안 복용한 결과 야간 과행동증이 감소가 됐고요. 수면의 질도 향상됐다고 하니까 잠만 잘 자도 우리가 긴장도 많이 완화되고 그다음에 감정도 스트레스도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런 경우에 L-티아닌을 추천드립니다. ADHD가요, 우리 몸에 있는 비타민, 무기질, 특히 이제 비타민 D, 철분, 마그네슘하고 관련돼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주의력이 결핍되는 이유가 중금속이라던가 또는 식품 첨가물을 많이 먹을 때 또는 설탕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그때 주의력 결핍이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칼마 D, 우리가 이제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D가 부족했을 때 많이 주의력 결핍이 생기니까 그걸 보충해주고 칼슘은 우리 몸에서 중금속을 배출해주는 이 여러 가지 기능으로 인해서 같이 드시면 ADHD 증상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클라라 박사님을 모시고 ADHD와 ADD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점점 이 ADHD가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본인한테 맞는 치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료하면서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